영상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대선 출마 영상을 내셨는데 그걸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고 싶다. 국민들의 도구로 써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는지.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형식으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미리 제작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면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아주 되게 소프트하고 네.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이미지가 세다라는 네.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입으신 옷부터 네. 이렇게 얼스 컬러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네. 지구를 닮은 색깔, 소프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부드럽고 또 정말 이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 있는 이재명 좋은 도구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요. 아주 인상이 깊었고요.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뜻한 출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탁 꽂힌 것은 그 국민의 도구, 대한민국의 도구입니다. 제가 그 강남에서 선거를 출발할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이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실상의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좋은 쓰임이 있는 사람이 네, 된다. 그게 이제 정치인의 이 기본적인 이제 자세.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뭐 공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때 국민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심전심이 네, 있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통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위한 이런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본 굉장히 자세가 좋은 정치인들은 네. 통하는 게 있네요. 베이스가. 네. 네,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우리 폭삭 속았수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우연히 이렇게 본 드라마, K-드라마 굉장히 감동 깊었고 전 세계에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표님 생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표현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이 그동안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런 훌륭한 드라마가 나오고 이게 아마 전 세계 앞으로 대한민국이 K 한류로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K 이니셔티브, K 한류, K 문화 이런 거에 녹아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 네. 속에 그런 의미로 보이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드라마가 이게 사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전 세계 1위를 했던 그런 드라마라 앞으로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또 제가 승무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인데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이제 중동 국가에서
대장금, 주몽 같은 드라마가 엄청난 히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방송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역사 드라마를 볼 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나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역사의 흐름이 만들어낸 어떤 서사, 그것이 이 드라마 속에 녹여져 있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일깨워주는 게 있다. 그게 저력인 거죠. 네.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 긴 역사 동안 가져온 문화적 함량이라든지 다양한 스토리가 서사화돼서 누군가에 전달될 수 있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네. 정말 정치인도 그렇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서사가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낼 것이다. 네,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성장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정보의 역할에 대한 이런 소신도 말씀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 실용주의적인 그런 이제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실용주의 측면에서 하시겠다는 이런 이제 말씀도 한가 동시에 또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더 가치를 지향해서 또 온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이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다 구석구석 찾아서 이렇게 잘 상징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진보는 성장을 도외시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과감하게 나는 성장도 감당해낼 진보 민주 네. 세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들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진보와 보수의 가치 두 가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돼 있는 인물, 능력 있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 대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다 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런 얘기가 또 여러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당내의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안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당원들을 구분 짓지 말고 선거인단을 모아서 당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야당들 사이에서 이제 민주당이 제안하는 정당의 이런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재정당이 함께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의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를 하기에 그 현실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지금 민주당은 지금 172석이라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말 거대 정당이잖아요. 당원의 규모도 뭐 당비를 내는 당원, 권리당은 또 당비 내지 않지만 민주당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당원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정당인데 이 정당과 다른 정당과는 좀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또 내용적으로도 보면 이 합의를 이뤄내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 쉽지 않은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지도부에서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현재 이렇게 조기 대선 국면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담아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현실적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선거 형식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지만 다만 이번 광장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함께 외치고 뭐 비상행동이라든지 촛불행동이라든지 오당 이런 또 많은 시민사회 세력들이 함께 동지로서 광장에서 함께 외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도 광주 비상행동 쪽에서
이 앞으로 집권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런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서를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고 함께 했는데요. 그런 이 광장의 목소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목소리는 앞으로 차기의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경우에 그런 내용을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적 조건에 의해서 선거제를 바꾸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지만 네.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 역할은 충실히 해 나가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 대표를 대신해서 원내 대표님께서 지금 역할을 하시겠지만 대선도 중요하지만 민생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문제, 국정 운영, 이 국정 혼란, 또 여전히 남아있는 내란 준동 세력들의 이런 암약들, 잔불은 어떻게 수습하면서 가겠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내란 종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금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국민들의 전류기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민생을 보살필 것인가. 그래서 민생을 이제 챙기는 문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현재로는 내란 종식, 민생 안정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거와 동시에 이제 경제 성장까지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과제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투쟁만 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사실상 뭐 저희들은 여당보다 더 정책과 민생과 경제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챙겨왔다. 이렇게 뭐 감히 자부하고. 예, 자부하고요. 다만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제도, 법 이런 거는 그동안 정말 많이 해왔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활동을 계속해 나가실 네, 것이다.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보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상임위를 소집해서 일을 하는데 국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거의 소집이 안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정무위 소속인데 정무위 이제 법사위를 하다가 정무위로 이렇게 옮겨온 지 정무위가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리 안 열리냐 했더니 저쪽 당 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아예 상임위를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상임위를 안 여니까 민주당끼리 모여서 정조위원회다 이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계속 법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상임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책과 민생과 경제를 그 어떤 당보다 열심히 챙기는 정당이고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더 이런 부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이 급박한 국가의 여러 상황들이 변동이 많은 상황 중에서도 챙길 것 다 챙기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선 국면 동안 또 어떤 네. 각오로 또 어떤 활동을 해나가실지 분명 이 국가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할 진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위기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포부나 각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대선은 민주당으로서는 절대로 졌어도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선거다 생각합니다. 그게 단지 민주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 대한민국이 곳곳에 망해가고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 뭐 헌정질서도 무너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민생도 망가지고 외교, 국방
어느 곳에 무너지지 않은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G7에 2년 연속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회. G8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이제 확실히 올라섰다 이렇게 온 국민이 자부를 했었는데 이 윤석열 재임 3년 동안 사실상 나라가 진짜 나락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망가진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제로서 반드시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부분에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또 지도부인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대선 승리에 적극적으로 제가 기여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책임감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네. 역량을 쏟아 부으실 네. 각오로 임하고 있다. 네,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평소에 의원님은 모르시겠지만 주변에 의원님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수동 언니 있잖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에 우리 이재명 이제 후보죠. 후보도 이제 출마 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K컬처. 우리가 가진 문화적 영향을 이제는 비즈니스화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의 한 축으로 삼을 수도 있는 이런 모델이 있는 아주 핫한 지역 성동구. 성수동 젊음의 힙한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수동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르시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활동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가실지 우리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팩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에서 열심히 승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대선 때는 서울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서울에서 승리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곳이 저는 이 성동이다 생각합니다. 한강벨트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한강벨트의 중심인 성동 거기서 승리하면 이게 이제 한강벨트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성동에서는 특히 이제 성수동이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핫플레이스죠. 주말에 성수동에 가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정말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네, 외국인이 그냥 네, 다 외국인들도 섞여 있죠. 엄청 많이 오고요. 그래서 성수동에 오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K컬처 이런 것에 힘을 느낄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연예 기획사나 뭐 이런 또 아이돌 뭐 이런 기획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정말 젊음의 거리인데요. 여기에서 이 성수동을 중심으로 우리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과 함께하면서 대선에서 또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그 성동에 송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벚꽃이 굉장히 유명한 벚꽃길이 네,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인사드리면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송정동의 벚꽃길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전현희 TV 맞습니까? 전현희 TV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정동 벚꽃길도 알리면서 또 조만간 우리 성수동과 또 우리 지역의 마장동 축산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동의 핫플레이스들을 알리는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젊은 층들의 지지 공감하고. 관심도 좀 이끌어내고 민주당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이고 이런 지역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와, 정말 오늘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성동구가 정말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낙후한 지역으로 소멸될 수도 있었지만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MZ들이 모일 수 있는 포용성 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그걸 단지 우리만 즐기는 줄 알았더니 저 먼 나라에서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 현재 오랫동안 우리는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저력이 그만큼 크다. 이것을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리더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이 성동구다. 그래서 네. 성동구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에 더 활짝 핀 꽃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각오를 저희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성동의 주민들이 네. 성동 주민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동을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성동에 살아요. 이런 게 곳곳에 붙어 있거든요. 그만큼 성동인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부심이 이제는 성동뿐만 아니라 서울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아요.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에서 말씀하신 K 이니셔티브.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동에서 그 역할을 하고 서울에서 그 역할을 하고 또 전국에 또 널리널리 선거운동을 전파도 하면서 하시고. 네, 그 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말 오늘 블루웨이브 그 이름답게 파란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핵심 의원님, 네, 그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제가 좋아하는 성수동 언니 모시고 한번 오시죠. 거기서 유튜브 같이 한번 촬영하시죠. 알겠습니다. 언제든 저는 네. 참가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밀한 얘기들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요. 의원님은 앞으로 자주 모셔서 저희가 이 대선 국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각도로 한번 전해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단이 열심히 있게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대선 특집 방송 블루웨이브 다음 편도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현희 TV 지금 현재 7만 3천 명 정도 구독하고 있는데요. 우리 팩트TV 많은 우리 구독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현희 TV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팩트TV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팩트TV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